임종석과 꽃할배, 꽃할배와 임종석입니다. 근데 저는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트위터, 페이스북은 사실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네. 겁니다. 네. 그건 거기서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은 소셜미디어의 개인적인 이야기죠. 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인적인 글을 올린다? 네. 그건 타당치 않고, 왜냐하면 그건 공식적인 생각이고 자칫하면 청와대 생각으로 오인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전체 문제가 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야당 대표들, 정치적으로 정말 큰 선배들입니다. 물론 뭐 재치있게 글을 쓴다고 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꽃 할배로 비유했다? 야, 듣는 꽃 할배들 기분 좋을까요? 아니, 벌써 그 77세, 이게 만으로 77세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9 되시는 박지원 옹께서, 꽃 할배가 뭐냐 이러면서 또 손학규 이 할배께서도 71세. 진짜 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젊음에 대한 갈망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가지고 정말 75세쯤 되시는 중진 의원하고 한번 이 경로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75세 된 그분들이 60대 후반인 그 경로당에 계신 연하의 그 후배들을 보면서, 노인이 되시면은 하루 일각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많이 길지요? 이래서 듣는 연하의 분들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다 오빠라 불러 나옵니다.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막 주름살 제거 수술도 하고요. 보톡스도 맞고, 그 난리치는 그 할배들한테 꽃할배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임종석 실장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것이 2차 공격이었습니다. 네. 1차 공격이 정말 청와대 정론가에 서가지고는 뭐 초청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국회의장단과 뭐 야당 대표, 각 당의 대표를 초청하겠습니다. 당시 네. 사전 조율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요. 청와대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요. 저도 뭐 탕태민타 해보고 하면 이런 의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리 사전에 최소한 당대표 비서실장이나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전화 걸어서 자, 우리가 이런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주십시오. 그럼 그쪽에서 못 간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정치적으로 나면 이런 네. 발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사전 조사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냅다. 이겁니다. 꼭 동네 그 여고생들이요. 야, 우리 방탄소년단 공연 가자 딱 해놓고는, 자, 부반장, 총무부장, 우리 너 갈 거지? 아, 그러더라도 부반장, 총무부장 기분 나쁠 거예요. 나 일정 있는데 말이야. 애들 앞에서 그런 발표해? 그런데 무슨 여고생 반도 아니고, 무슨 방탄소년단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 가겠다는데. 아니. 너무 오늘 심해요, 얘기가, 비유가. 어떻게 김정은이를 방탄소년단에 비교를 해요. 아, 지금 그런가요? 방탄소년단 아미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럴 때 김정은은 좋아하겠죠. 이럴 때 좀 비유가 부족해도 교실이란 틀이라는 거, 교실이란 틀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안원장. 이러다가 아미한테 오늘 밖에 있잖아. 나갈 수 있어, 이거. 네. 내 친구 아버님이 팔순잔치 하는데, 나 갈 건데,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팔순잔치에 초청도 안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분이 초청도 안 한 건데, 무조건 같이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떻게 문제가. 그러니까 요새 공공한 건 아니까 어디 가서 함께 때우는 게 어때?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버렸다는 네. 거. 피차, 그리고 야당 대표들은 안 갈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문희상 그 국회의장이 이제 손학규 대표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난 안 간다고 이야기 이미 했어요. 이미 한 상황을 안 겁니다. 근데 공개했기 때문에 당장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굉장히 기분 나쁘했답니다. 몰랐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나 안 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까지 그냥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사고방식의 틀이 뭔가 난 이걸 고민해봤어요. 뭐 같아요? 이런 사고를 한 게.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의 틀은 뭐냐면은, 내 오만불손이라는 거죠. 오만불손. 자, 그 꽃할배 여러분도 보셨지만은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자기가 이서진인 양, 진꾼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꽃할배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그 이서진 씨가 꽃할배들을 모십니다. 짐이란 짐은 다 들어주고, 호텔에 가서도
그 꽃할배님들에게 입맛에 맞게 막 한식을 그냥 레토르트 파우치에 한식을 막 대표 갖고 한 상 차려 드리고 이런 게 모시는 건데 모시기는커녕 갈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자, 뻔히 안 갈 줄 알면서 네. 그래 발표해가지고 우리 할 것 다 했다. 우리 할 것 다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통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거대한 행보에 저 야당 정치인 우리 참여를 안 해. 전 반통일 세력이야. 라고 몰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정말 정략적입니다.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매사를 접근하는 청와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요. 두 번째. 자, 뭐 이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아. 그거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거고 예의가 없고 건방진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과도하게 정치공학적이거나 과도하게 건방지거나 두 개인데 저 어딘지 정답 못 내겠습니다만 저는 2번. 두 개 겹칠 수도 있고요. 아니 겹칠 그거 수도 정답 있고.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상황 자체가 더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 야당이 이런 데 응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당리당략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은 좀 틀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 이거 보면서 청와대 내에서 일단 정말 잘못된 사고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저는 혹여나 임종석 실장이나 정무수석 또 담당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보고서를 올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야당이 이러이러한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에 거부한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렸을 가능성이 난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 그거 보고 그래 뭐 당략 저 사람들 말이야 보니까 당리당략을 했어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짚을 수 있고 또 대통령의 말씀으로 그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좀 제가 겪었지만은 이렇게 예민하거나 뭐 이렇게 예리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뭐 그 할배들 지금 이제 할 일도 없고 언론 조명도 안 받는데 가자고 하면은 좋아 이러면서 얼른 따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 건방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할배들한테 할배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올드보이라고 해도 골드보이로 불러다오 영보이로 불러다오 이러는데 예를 들면은 오빠 같이 갈래요? 뭐 이렇게 했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죠. 형님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꽃할배라고 부른 게 정말 저는 여기서부터 패착이 이제 시작됐다. 판문점 선언 비준 이것도 이제 글렀다. 이렇기 때문에 임종석 짐꾼이 말하자면은 사고를 쳐도 크게 쳤다. 이게 우리의 오늘 결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종실장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아니 못 따라가겠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지금 가면은 안 되는데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그 임종석 실장이 이제 친북이라든가 또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이 가짜 뉴스로 북한에 가족이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가면 안 되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나 그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평양에서의 2차 정상회담은 사실 안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판문점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로 데리고 와야죠. 2박 3일 이제 서울은 김정은지가 위태해요. 서울에 보면 이제 많은 반대한 분들 와서 데모할 때 김정은 위태해서 이제 나도 데모하러 갈 것 같아요. 김정은.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만나면은 김정은은 개성에 자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서울에 가까우니까 서울에 뭐 1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4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회담하면 되는데 굳이 왜 평양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 회담은요 실무회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단판을 짓는 또 북한 측 의도를 알아가지고 트럼프한테 전하는 이런 실무회담이에요. 가서 보통 우리가 영국 방문하면 엘리자베스 여왕 만나고 사진 찍고 꽃마차 타고 가는 이런 회담이 아닌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난번도 참 말했지만 평양에서의 일정 행적 때문에 두고두고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확실한 예고편입니다. 우리 가서 어디를 갑니까? 평양 가서 회담하는 거에는 하루 종일 방안만 있어요. 또 이제 그럼 또 혼밥 먹었다 욕 먹으니까 어디 갈 겁니다. 어딜 가는데 거기가 사인하고 온다? 만수대 전 가봤어요. 저 가보면 만수대 가면 김일성의 생가입니다. 또 그 다음에 김일성 거대한 탑이 있는데 물론 그 다음에 김일성의 묘소 또 무슨 어린이 북한과 무슨 궁전이 어린이 궁전. 평양의 0.1%를 위한 사람들 그런 데 가서 야 이건 정말 잘 지은
인민의 낙원임에서 사인하고 올 겁니까? 굉장히 궁지에 멀 수가 있어요. 제가 대통령이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이용 안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김정인하고 얼굴 보고 있을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저는 이 일정을 왜 2박 3일 짰는지, 왜 평양을 가기, 이 시국에. 게다가요, 저 청와대에서도 고민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청와대 고민 말해드릴까요? 오늘 고용률. 자, 실업자 이렇게 늘어난다는데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짠 샴페인 한 들으면서 웃고 떠들 수 있다? 국민들 욕합니다. 그럼요. 아니 지금 국민이 배고파 죽겠는데 짠하고 이제 발표 북한에 이런 경제전 하겠다? 어느 국민이 좋아요? 지금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거기 회담할 때 또 찡그리면서 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런데 굳이 평양을 가서 공개를 하겠다? 저는 굉장히 지금 의구심. 게다가 거기 또 국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네. 야당 대표 국회의장단을 가면은 쨍하고 하면 다 웃으니까 비난할 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당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아까 말한 그런 북한이 제시하는 그런 유적지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야당 대표들 같이 끌고 가면은 야당 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자기들 갔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간 그런 걸 거죠. 가져간 건지 네. 솔직히 저 여기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거 진짜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2박 3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윤호 님이 3일 동안 할 일이 없어서 하루는 자유 투어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보일 때도 차라리 자유 투어를 하면 될 텐데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냥 꽁꽁 묶어갖고 자신들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막 악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폴더 인사한 거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그걸로 하루 종일 돌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우리 그 여사님. 김정숙 여사님. 네, 김정숙. 간대니까 같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랬잖아요. 동반한다고. 이게 참 재밌는 문제인데, 저는 안 갈 것이다. 저는 현 청와대의 그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때문에 안 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누님은 청와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사님의 파워가 엄청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는 여사님하고 친해가지고 저 자리로 간 것 같다. 이런 소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가요? 난 청와대의 양식을 믿습니다. 이럴 거예요. 나 안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제인이도 못 가? 이럴걸요? 저는 청와대 양식 안 갈 거예요. 제인아, 어디 가니?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요, 재밌는 게, 어젠가 50명 뭐 이야기할 때 지금 여사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할 겁니다. 국민 여론 지금 아마 모르게 여론조사 지금 하고, 그러니까 여론 막 물어보고 다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사가 가는가 안 가는가 문제. 게다가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전전긍긍한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평양 같이 가자고 한다면은, 가면 이제 미국에 찍히고, 네. 안 가면은 청와대에 찍히고. 그렇죠. 제발 나 좀 명단 빼주기 바란다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왜 갑니까? 참나. 자, 백지연님이, 나마스테님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돌직구님 가겠죠. 쇠고개 이불 속 송사인가. 근데 저의 제가 이성적 보기엔 판단이. 네. 여사님은 안 가지만 여사님은 갑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2박 3일 이거 절대 반대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요. 김정은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은 덜컥 잡았지만은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이를 서울로 불러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 국민들도 뭐가 되나보다 하지. 이번에도 또 쇼쇼쇼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시즌2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트럼프도 지난번 싱가포르 시즌2로 끝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